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초대 비서실장으로는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등을 담은 대규모 추경안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도 2%대 상승세를 유지한 채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특히 증권주가 강세입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제단체들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스특보 통해서 대통령의 취임과 그를 둘러싼 경제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현충원 참배와 국회 취임 선서를 마치고 대통령실로 이동해 인선 발표부터 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방금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를 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4선 의원인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으로 대선에선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배경으론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강 의원은 1973년생으로 4선 의원 중 가운데 젊은 축에 속하는 전략통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전략본부장, 이번 대선에선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뛰었습니다. 이 밖에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국정원장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발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첫 대변인으로는 경선 캠프에서부터 대변인으로 합류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오전에 진행됐던 이 대통령의 취임사도 짚어보죠. 특히 경제를 강조했죠. 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제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취임기념 오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미주 우영준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였습니다. 이에 비상계엄 전후부터 주장해왔던 추경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지시는 침체된 경제 위기에 대한 극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천명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비상경제 대응 TF가 어디에 설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들어본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 중에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서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 여기서의 마중물은 아무래도 추경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30조 원 이상의 추가 경정 예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등 대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이내로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은 추경으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하는 등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회가 여대 야소 구도인 만큼 추경안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 적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추경 규모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했던 용산 대통령 시대는 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용산에서 직무를 보고 있지만 청와대 보수를 마치는 대로 복귀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방됐던 청와대가 다시 닫힐 거란 소식에 관람 예약도 붐비고 있습니다. 청와대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청와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를 한다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만큼 우선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다 청와대 보수공사가 마치는 대로 집무실을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보안 강화 등 일부 개보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9월경 집무실을 이전할 걸로 보입니다. 2022년 5월 용산 국방부 청사가 집무실이 된 지 3년여 만에 복귀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입니다. 관저를 어디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우선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삼청동 총리관광과 안가 등을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소식에 청와대 관람 신청 열기가 뜨겁다고요. 네, 청와대 관람 예약은 매주 화요일 쉬어가는데 공휴일인 어제 대신 오늘로 휴관일이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나가는 관광객 역시 조금씩 눈에 띄었는데요. 청와대 관람객 수는 탄핵이 선고된 4월엔 1년 전보다 30% 늘어난 26만여 명을 기록했고요. 지난달은 이미 4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충일을 낀 이번 주 연휴는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고요. 당선이 점쳐졌던 어젯밤 한때 해당 서버가 일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 최대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연휴 사흘간 많게는 7만 명가량이 다녀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적인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 상황 먼저 보면 후보 시절 코스피 5천을 외쳤던 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첫날 코스피는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 취임 첫날 조금 전인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4% 오른 2,760선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300억 원, 기관은 4,1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개인은 1조 원 넘는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44% 오른 2,737.92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2,760선을 넘으며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직전 연고점인 지난달 29일 2,720.64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는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1% 넘게 오른 5만 7천 원 선에, SK하이닉스는 5.3% 크게 오른 21만 8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금융주들도 강세인데요. KB금융은 7%, 하나금융지주는 5%, 메리츠금융지주는 2%대 오름세입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 넘게 올라 740선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한 금융주에다가 증권주도 크게 오르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미래에셋증권이 13%, 신영증권이 12% 등 증권주가 줄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정책 추진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에서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사충실 의무, 자사주 소각 등과 밀접한 증권주가 강세입니다. 이외에 한진칼, 두산 등 지주사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조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경제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는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게 언제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취임 2,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며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회사 자사주의 경우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간 상법 개정에 크게 반발해왔던 재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앞서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한시름 났던 기업들은 다시금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 공격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경제단체들은 아직까지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당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미 관계 설정이라는 난제를 받아들여야 하게 됐습니다. 관세 협상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등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대외 현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관세 협상이죠. 네, 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7월 8일도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의는 구체적인 희망사항을 내놓고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세운 산업부는 지난 4월 미국과 7월 패키지를 도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민감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온 데다 반도체나 의약품까지 관세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관세 말고도 또 다른 난제로 안보 이슈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주요 이슈로 꼽히는데요. 작년 합의를 끝낸 터라 아직 직접 압박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 분담금 증액을 시사하기도 한 만큼 추후 압박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 억제에 공을 들이는 점도 변수인데요. 백악관은 우리나라 대선 직후 한미동맹은 철통이라면서 민주국가에 대한 중국 개입은 우려하고 반대한다라는 이례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이달 중 G7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르면 내달 이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정상외교 복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해결할 과제가 쌓여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오늘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희입니다. 네, 우선 외신 반응부터 짚어보죠. 네, AP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AP는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장면 중 하나가 막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한국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예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과거 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미국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에 비유한 점을 상기하면서 미중 간 균형 외교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또 백악관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면서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행사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통화일 텐데요. 곧 이루어질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선 축하와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상견례성 대화가 오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돌발적으로 관세 협상 등 굵직한 외교 현안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이번은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새 정부의 출범입니다. 성장률은 멈췄고 장바구니 물가는 연일 치솟고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숨통을 틔워줄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꺼낸 국민들의 바람을 이정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환급 행사라는 게 좀 있어요. 시장에서 그런 행사 같은 거를 조금만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의 차이도 크고 사람들도 와서 이제 기분 좋게 사가고. 자영업자들의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오고 장사가 살아나는 것. 보이지 않는 비용 구조, 그 안에 불균형을 바꾸길 바랐습니다. 카드기기 없는 사람들은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수수료 좀 낮춰주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많이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장인들은 집 걱정, 아이 걱정을 덜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일상을 기대했습니다. 거기에만 벌써 월급의 3분의 1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직장인으로서 그나마 이 직장과 가까운 쪽에 집을 얻고 싶은데 일도 육아도 놓지 않으려는 세대에게 정책이 현실을 빨리 따라와 주길 바랐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일단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유연근무라던가 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육아휴직 제도라든가 1+1 휴직 제도라든가 그런 걸 이용을 하는 편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대출 같은 것도 다자녀들한테는 혜택이 좀 적극적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내세운 비전과 공약들, 그 약속이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같았습니다. 일단은 채용문이 조금 넓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원만하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돼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같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빨리 이런 의정 사태가 정리가 돼서 이제 전공의들이 다 이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가지고 의료 이제 피로도를 좀 감소해줬으면 좋겠다. 그 연금 그 받는 세대가 더 나이가 더 높아졌다고들 하잖아요. 벌이가 없으면 상당히 위험한 그 연령대가 돼버리니까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연금 개혁도 좀 정말 앞으로 특히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현실적으로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란 건 덜 불안하고 조금 더 나은 하루였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앞서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에서 보셨듯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침체와 이에 따른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영업난으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한 해 100만 명에 달했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도 월 100만 원을 남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요즘 한숨만 나옵니다. 진짜 장사 안 되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기 길거리 봐봐. 사람 댕기나. 사람이 안 댕기잖아. 사람이 댕겨야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 코로나 때보다 더 안 돼. 장사가. 내가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경기가 더 멈추는 거지. 국세청의 연간 소득이 0원, 즉 없다고 신고한 자영업자가 105만 명, 이를 포함해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920만 명으로 이 전체의 76%에 달했습니다. 인기 창업 업종인 카페와 치킨, 편의점 등도 문을 닫는 가게가 늘면서 올해 1분기 정부 폐업지원금 신청 건수는 2만 4천여 건, 1년 전보다 64% 급증했습니다. 일시적 지원과 대출 확대 중심인 지금의 자영업자 정책으로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빚 자체를 탕감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출구를 마련하는 방안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월급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좀 생기면은
전직 지원 훈련 같은 거 이거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자영업자 대책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대선 공약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올해 들어 2%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달 만에 1%대로 내려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27로 1년 전보다 1.9% 올랐습니다. 다만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축산물은 6.2% 뛰어 3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재작년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새롭게 4대 보험 등에 등록된 진입 근로자는 364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26만 5천 명, 6.8% 감소했습니다. 직장을 옮긴 이동자도 395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4% 넘게 감소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진입자와 이동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가장 좋은 곳과 나쁜 곳 모두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덥겠습니다.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여름 더위를 보이겠고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낮까지 경기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공기질은 오후 들어서도 대체로 청정하겠지만 제주는 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의 순환이 대체로 원활하지만 제주는 국외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제주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중서부를 비롯한 일부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